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의 악몽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카프카의 작품은 아름다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였던 체코 프라하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독일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언어로 여겨졌습니다. 카프카는 체코어도 구사했지만 유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카프카의 삶이 끝날 무렵 1918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이것도 1993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어로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체코 작가로 여겨집니다. 그의 중산층 배경은 그가 좋은 교육과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보험 회사에서 일했지만 그는 그의 직업이 그의 글쓰기에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일하며 남는 시간에 글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저녁이나 밤에 글을 썼습니다. 그 시간이 그의 자유의 순간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작업은 스트레스가 많은 그의 직업과 삶의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일했고 마침내 35세의 나이에 연금을 받고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2년 후 1924년에 그는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다소 짧은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꽤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 맥스에게 그의 글을 남기고 그것들을 불태우라고 말했지만 맥스는 그가 죽은 후 작품들을 출판했습니다. 카프카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으며 그의 글에서 아버지란 존재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1919년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카프카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 글은 모두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글 속에서 주인공들이 비논리적이고 억압적인 권위자와 싸우는 것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는 소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글은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카프카적이라는 표현은 어둡고 우울한 글쓰기 스타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숨막히게 하고 종종 강력한 권위자에 의해 억압받는 힘없는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이야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몽 같은 마비감입니다. 카프카는 니체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생각은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지적 사고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신은 더 이상 실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프카는 많은 소설가들과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심지어 그의 소설 해변의 카프카에 그의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공인 카프카가 어느 날 아버지의 명령으로 해변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이상한 사건들과 인물들을 만나며 신비로운 여정을 경험합니다. 카프카는 자신의 과거와 가족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자아를 찾고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내면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카프카는 3권의 소설과 많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중에 3권의 소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실종자는 1927년 사후에 출판된 불완전한 소설입니다. 그 작품은 1912년에 쓰여졌고 그래서 카프카의 첫 소설로 여겨집니다. 16세에 순진하고 선량한 유럽인 칼의 이야기입니다. 실종자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카프카가 아직은 세상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이 소설 이후 카프카는 어떤 희망도 포기했습니다. 카프카가 우리에게 인생 자체가 실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도시의 엄격한 규칙은 개인에게 자의적이고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 개인의 어려움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개미 무리 안에 개별 개미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국가들은 개미 무리를 모방합니다. 개인은 시스템 권한 및 국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됩니다. 카프카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범죄를 창안한 시스템에 책임을 돌립니다. 복잡한 관료주의와 전문화가 있는 현대 세계는 개인들을 박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작품 캐슬은 1922년 카프카가 결핵으로부터 회복하던 호텔에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캐슬 역시 불완전하게 출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호텔에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인 K가 마을로부터 초대장 없이 도착한 캐슬에 살면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캐슬의 권력과 미스터리한 존재들 사이에서 교류하면서 복잡한 관계망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목적을 탐색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캐스의 정체와 목표를 알기 어려워하며 결국은 사회의 불합리성과
개인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무한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설 변신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그레고르는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해버리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소외되고 고통받으며 가족은 그를 불쾌하게 대합니다. 그레고르는 이런 변이와 고립에서 탈출하고자 애쓰지만 결국 끝없는 절망과 무력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페미니스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버지 콤플렉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그에 대해 느끼는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카프카는 사회에 대항하는 힘없는 개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개인들은 보통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주제는 누군가입니다. 누군가를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의 아버지에 대한 그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는 카프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의 책들을 모두 읽는다면 주인공들 중 누구도 아무것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카프카가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훌륭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실패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카프카의 모든 작품에서 실패가 가장 지배적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여도 실패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실패는 미래 성공을 위한 씨앗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비극은 아름답게 이야기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카프카 자신의 삶을 특징지어야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실패입니다. 그는 그의 작품에 대해 행복해하거나 그의 소설 중 어떤 것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명하거나 재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카프카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실패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둘째,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프카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카프카는 보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오랜 기간 일했습니다. 그는 글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만큼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낮에 하는 일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소설 중 어떤 것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소설을 미완성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끝없는 방해물들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 만나는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하기에 완벽한 시간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카프카의 모든 글을 묶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의 부조리입니다. 그의 등장인물들이 비논리적인 것에 길을 잃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는 비합리적인 법 체계의 미로 같은 얽힘 속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카프카는 그의 작품에서 인생은 대부분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이며 본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무의미와 부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우리는 모두 혼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버릴 때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사실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당신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 혹은 당신의 삶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다섯째, 인생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카프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전한 실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웃는 것뿐입니다. 인생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끔찍한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비웃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아이가 있다면 카프카의 아버지가 카프카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아이들을 괴롭힌다면 당신은 또 다른 카프카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